네, 시장을 보는 눈을 키우는 시간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이제 그야말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언제 오나 싶었는데 벌써 이틀 뒤네요. 사전 투표율 사상 최대치를 보인 것처럼 우리 국민들은 그래도 이럴 때마다 또 표심을 통해서 우리 국민의 뜻을 나타내는데 말입니다. 자, 지금 온갖 사실 국민들이 듣고 싶은 얘기보다는 이런저런 노이즈에 가까운 그런 대선 과정이었긴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대선 후보들의 자본시장 공약을 한번 살펴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어떤 후보가 어떤 자본시장 공약을 내세웠는지 관련해서 유한태증권 최남권 수석연구원 모시고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연구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다 말이야 다 주식시장 활성화 약속하겠죠. 제가 대통령 나가도 그 얘기는 할 것 같습니다. 두 분 공약 한번 비교 한번 해주신다면은. 네, 전반적으로 확실히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 많아지다 보니까 주식 투자자분들이 좋아할 만한 공약들을 내세웠고요. 공통적으로는 이제 작년 말서부터 계속 이슈가 됐었던 물적 분할에 대한 규제, 그걸 한 목소리로 양 후보가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또 개인 투자자 보호와 관련된 언급도 했었고요. 그리고 약간 차이가 나는 부분은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 쪽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고요. 반대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주식 양도세를 폐지하는 쪽에 대한 언급을 했었습니다. 네.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공약이 이번 핵심인 것 같고 무엇보다 지배구조 개선 대 주식 양도세 폐지라는 주요 공약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지금 이재명 후보 측의 기업 지배구조 개선의 주요 내용은 그러면 어떤 내용이 핵심이고 또 어떤 변화가 좀 예상이 될까요? 네, 지난번 이 직전의 대선에서 화두가 됐던 거는 경제 민주화였었어요. 그래서 선거가 끝나고 나서 우리가 가장 많은 뉴스를 본 게 공정거래위원회 관련된 뉴스들, 특히 그 당시에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이 김상조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뉴스에 화제가 됐었던 인물이기도 했었고 나름대로 성과를 내 가지고요. 일감 몰아주기 관련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좀 더 나아가서 소액주주의 권리를 좀 더 향상시키는 방향,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점인 거고, 이걸 법적으로 보면 이제 상법에 대한 이야기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한 것 중에 핵심은 상법의 제382조의 사망을 개정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항목은 사실 그동안에 많은 소액주주들이 개정이 돼야 된다라는 한 목소리로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들인데요. 어떤 내용이에요? 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사의 신의 성실에 대한 의무가 지금 법적으로는 회사를 향해서만 의무가 이제 주어지게 되는데 여기에 좀 더 확장을 하자. 회사가 아니라 주주까지 포함을 시키자. 그래서 이사회의 이사는 굉장히 많은 의사결정을 내리잖아요. 네. 이제 그럴 때 기업에게는 이렇게 좋은 방향이라고 하더라도 사실 주가에는 또 안 좋은 방향이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최근에 물적 분할 공시가 나오면은 사실 회사 입장에서는 구조조정을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방향일 수 있지만 이게 주주 입장에서는 그 공시가 나오면 바로 10%씩 빠져버리니까 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기본적인 법적 요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액주주들의 의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거네요. 대표 소송을 할 수 있는 거죠. 이사를 대상으로. 그러니까 지금은 물적 분할 때문에 주가 빠졌다? 그러면 이거는 회사에 손해를 끼친 건 아니니까 우리가 대표 소송을 하더라도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한 반면에 이것 때문에 주가 많이 빠졌다. 저 의사결정 때문에 라고 하면은 이 경우에 대표 소송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긴다라고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기업 지배구조 얘기만 나오면은 매번 이 기업 펀더멘탈이나 어떤 실적과는 무관하게 특히 대기업들 이런 걸로 어떻게 보면은 온화에 지배력을 갖다 강화하자 이런 차원인데 또 그걸 갖고 또 이제 주가가 또 실제 또 움직이니까 늘 자주 언급되긴 됩니다만 그래요. 얼핏 들어서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역시 한번 물적 분할 얘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작년에 참 많이들 했고 네. 우리 개인 투자들은 굉장히 뭐랄까요 참 많이 공분을 샀던 이슈입니다. 두 후보들 어떻게 보면은 두 분 다 이쪽은 개선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했고 일단 그 디테일로 들어가면 조금씩 차이는 있어요. 그래요? 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아예 물적 분할을 좀 더 어렵게 하겠다. 그래서 주식 매 청구권을 도입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네. 참고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뭐 물적 분할이건 인적 분할이건 소액주주는 주식 매 청구권 자체가 부여가 되지 않습니다. 합병할 때만 부여가 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개정하겠다라고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양쪽 후보가 같이 이야기한 거는 분할하고 나서 모회사 주주가 사실 피해를 보는 거는 이게 상장을 하게 되면은 그 상장을 할 때 주가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네. 공모주에 대한 청약 네. 열기가 발생을 하는데 그럴 때 모회사 주주가 가져갈 수 있는 권리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반대로 주식 청약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이득이 발생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과연 주식 청약하시는 분들이 어떤 기여를 했냐 이제 그런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신주 모집을 할 때는 아예 그 신주 인수권 자체를 기존의 모회사 주주에게 줍시다라는 쪽으로 이 법을 개정을 하겠다라는 네. 언급을 한 거죠. 그러니까 소액주주를 지금 계속 보호하겠다라는 방안이 지금 핵심이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물적 분할에 있어서도 뭐 주식 매수 청구권이라든지 신주인수권 부여라든지 계속 각종 정책이 나오고 있고 무엇보다 금융위도 물적 분할에 대한 대책을 지금 마련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보면은 주주 보호하는 방안을 공실내야 된다라는 네. 이런 대책도 마련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올해 사실 물적 분할을 준비하는 기업도 있고 물적 분할한 이후에 재상장을 준비하는 쪽도 그러면 확실히 좀 제재나 규제가 가해져서 이런 부분들을 소액 주주들을 보호할 수 있다라고 보고 계세요? 그렇죠. 이게 그 지금의 어떤 흐름을 보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뭐 금융위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증권업 협회도 그렇고 그다음에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확실히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관련된 뭐 여러 가지 법이라든지 시행령이라든지 아니면 규정에 대한 개정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더해지다 보면 네. 당연히 그 모회사 주주들에게 그만큼의 알파가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사실 당장 SK온의 이런 재상장에 대한 이슈가 계속 불거지고 있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에 과연 좀 더뎌질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확실히 좀 제재가 될 수 있는지는 대선 이후에 좀 더 기대를 걸면서 지켜봐도 되겠네요. 네네. 그러니까 그게 사실 제재라고 표현을 하기보다는 네. 인센티브 쪽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이 기업들에게 뭔가를 그렇죠. 기업들에게 그러니까 지금 이것 때문에 이걸 하지 마가 아니라 이런 조건을 부여해 가지고 모회사의 주주들이 그만큼 피해를 보지 않을 보호받을 수 수 있는 있는, 네. 이제 그런 방안을 만든다는 거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뭐 SK온이라든지 아니면 KT라든지 이렇게 자회사가 이제 상장을 할 때 모회사 주주에게 주식 배당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이미 주총을 통해서 정관에다가 박아놨거든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지금 그걸 못하는 이유는 일단은 증권 인수 업무와 관련된 규정 자체가 그 옛날 방식으로 예.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모할 때 그걸 모회사 주주에게 준다라는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제도가 바뀌면은 이미 정관이 되어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모회사 주주에게 이제 그 신주 인수권이나 우선 청약에 대한 권리를 줄 수 있는 변화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이 공약이라는 게 정치하시는 분들의 공약이라는 게 항상 또 막상 되고 나면은 또 빌공짜 공약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우리 최영훈님 보시기에 이번에 이거는 좀 기대해도 될까요? 아니면 또 막상 선거 끝나고 나면 또 유야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엔 너무 예민한 사항이죠. 네, 제 생각에는 이게 기업 지배구조 개선은 이거는 이제 상법을 건드려야 되는데. 그렇죠. 예. 법의 문제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상법은 우리나라에서 개정 논의가 되게 많았어요, 과거에도. 근데 이게 어렵더라고요, 상법 개정하는 게. 만만치 않죠. 예, 만만치 않아요. 이해관계가 워낙. 예. 네. 그리고 이게 언론이나 뭐 다양한 또 이해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좀 힘들었어요. 근데 그거는 솔직히 좀 봐야 될 것 같고 예. 대신 물적 분할은 공감대가 있거든요. 공감대가. 예, 그래서 물적 분할까지는 변화가 될 수 네. 있겠다라고 전 말하고 있습니다. 물적 분할을 하더라도 개인 투자자 이런 소액 주주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은 분명 강화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를 좀 가져봅니다. 연구원님께서 통신 섹터를 또 주로 다루고 계신데 원래 이제 대선하면 통신비 인하에 대한
공약이 굉장히 주를 이루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큰 이슈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 특이합니다. 그 과거 대선 때는 통신비 인하 공약이 항상 구체적으로 그렇죠. 나열이 네. 됐었는데 그 이번에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전혀 없고요. 다만 그 5G 관련해서 지금 요금제가 약간 기형적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아주 낮은 요금제랑 아주 높은 요금제 두 개로 이원화가 되어 있는데 이제 거기에 더해가지고 중간 단계 요금제를 신설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 더해서도 그 투자 활성화된 부분들 아직도 5G가 서비스 시작된 지 4년이 됐지만 그 아직 안 터진 곳이 굉장히 많아요. 너무 안 그러니까요. 터져요. 예, 맞습니다. 네, 체감을 해요 정말. 그렇죠. 네. 예, 특히 건물 안도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의무화해서 구축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런데 이 맞습니다. 5G 가입자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막상 서비스가 얼마나 더 개선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회의론도 있는 와중에 가입자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고 그런데 이 와중에 그러면은 장도 약한데 여기서 이 통신주가 어떻게 뭐 방어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네, 이미 그 방어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고요. 톡톡히 하고 있다 이미. 네, 연초 이후에 글로벌 통신주들 보면은 두 자릿수 이상 네. 올라갔고 우리나라에서도 지수가 이렇게 많이 내려왔잖아요. 1월 초서부터. 근데 뭐 KT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절대 수익 기준으로 플러스를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SK나 LG도 거의 안 빠졌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굉장히 잘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런 매크로 환경 자체가 뭐 계속 안 좋다. 예를 들면 뭐 3월 달에도 뭐 금리가 올라가네 마네 그러니까, 하면서 막 예. 시끄러우면 예. 통신주는 역할을 하겠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숫자가 그런 그 뭐 해외의 어떤 이런 매크로 이슈라든지 뭐 전쟁 이슈라든지 이런 거에 영향을 안 받고요. 절대적으로 안 받고 그 다음에 1분기에 그 1월달 통계를 보니까 마케팅 비용이 급감하는 모습이 좀 보이더라고요. 뭐 판매량도 많이 줄고 있고 네. 그래서 숫자가 되게 좋아지겠구나 이제 그런 것들도 좀 보이고 그리고 또 배당을 늘리겠다라는 의지도 있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나쁘진 않겠다. 만약에 시장이 계속 이렇게 어렵다라고 하면 나쁘진 않겠다라고. 마케팅 비용 주는 거는 저는 얼핏 이런 생각도 듭니다. 뭐 인터넷이 됐건 뭐가 됐건 수시로 바꾸잖아요. 네. 뭐 딱히 마케팅을 한다고 해서 뭐 더 늘어날 뭐 점유율의 차이가 크지 점유율의 않으니까. 차이가 크게 날 것 같지도 않고 뭐 그런 네. 생각도 들긴 합니다만.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굉장히 미세한 차이에 많이 집중을 했었다라면 이제는 그런 거보다는 좀 더 새로운 방향 이쪽에 돈을 좀 더 아껴가지고 네. 그 뭐 예를 들면 KT는 K뱅크 쪽에 간다든지 뭐 LG는 미디어 쪽에 간다든지 그런 전략을 좀 쓰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근데 통신주는 개인 투자분들의 관심이 그렇게 높지는 않잖아요. 맞아요. 근데 말씀해 주셨다시피 지금 주가 흐름을 쭉 보면 오르지도 빠지지도 않는 정말 그야말로 그래도 그 자리를 지켜주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듬직하죠. 모멘텀을 봤을 때는 사실 그렇게 크진 않으나 이런 불안한 장에서 그나마 좀 볼 수 있다. 이 측면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사실 이게 통신주가 솔직하시네요. 뭐 주도주가 된다라고 그렇죠. 이렇게 보기는 사실 어렵고요. 배당은 괜찮습니까? 배당은 배당은 KT가 6%가 넘어요. 그래요? LG, SK도 5%가 넘기 때문에 네. 심지어 SK팀 분기 배당을 주거든요. 분기로. 분기로 4분의 1씩 나와주니까 그냥 그 주식을 뭐 하는 데 있어서 뭐 당연히 성장주가 메인이겠지만 포트에서 현금 대신 갖고 있는 전략 훨씬 낫죠. 훨씬 낫죠. 네, 그러니까 현금을 예. 갖고 있는다는 그렇죠. 개념에서는 네. 통신주가 네. 근데 뭐 성장주만 들고 있으면 얼마나 지금 마음이 불안하시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식 투자자에게는 하나의 좀 대안적인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안에서 현금 대신 내가 갖고 있는다면 어떤 종목을 그래도 가장 눈여겨보세요? 예, 전 지금 KT를 보고 있고요. 네. 예, KT를 보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당 수익률 자체가 워낙 뛰어나요. 예, 올해 예상 기준으로 6.4% 정도 되고 지금 기말 배당을 하고 있는데 올해 안으로 저는 최소한 반기 배당 혹은 분기 배당 정책을 도입을 한다라고 전망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K뱅크의 성장 속도 K뱅크. 예사롭지 않습니다. 네. 내년도에 네. 상장을 할 예정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최근에 그 출자를 통해 설립이 된 KT 클라우드 사업부에 대해서도 좀 주목을 할 수 있는데
특히 아까 제가 물적 분할 예. 후에 그 IPO가 되는 이제 그런 이슈들에서 이 회사가 1호 케이스가 될 수도 있어요. 모회사 주주에게 아, 그래요? 옵션을 주는. 네. 그래서 이번 주총에서 정관 개정안을 올리기도 했고요. 모회사 주주에게 주식 배당을 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수혜도 알파로 기대를 할 수가 있을 거라 보고 있어서 KT를 가장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안에서 픽으로는 KT까지 또 확인을 해봤습니다. 대선 주자들의 공약과 더불어서 통신주에 대한 또 전략까지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최남곤 수석연구원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